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신축 아파트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고도 제한 높이보다 높게 지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가 지연되면서 이사 날짜를 받아놨던 입주 예정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취재 결과 시공사는 이달 중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역 주택조합 방식으로 건설된 경기도 김포시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일이 일주일가량 지났지만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파트 높이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고도 제한 높이를 초과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겁니다. 공항시설법상 해당 아파트의 제한 높이는 57.86m지만 전체 8개 동 중 7개 동이 이보다 63에서 69cm 더 높게 지어졌습니다. 확인 결과 이달 중 입주를 계획했던 가구는 전체 399가구 중 24가구. 입주 지연 사태가 길어질 경우 실제 피해 가구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숙소에 대해서 좀 시공사하고 좀 빨리 해결 봐라, 협의를 봐라 이런 상황이에요. 이사 비용이나 숙박 요금만 좀 보류상으로 좀 얘기해서 15만 원 선에서. 이와 관련해 해당 시공사 측은 답변을 피하고 있는 상황. 조합 관계자는 이달 중 시공사와 구체적인 보상안을 확정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건축물 높이 조정에 대해서는 옥상 난간이나 엘리베이터 기계실 일부를 절단하는 방식이 시공사 측과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엘리베이터를 건들지 않고 그냥 높이 초과된 높이만 좀 줄여서 준공을 맡을 생각이에요. 사업 승인을 받을 생각이에요. 기간은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시공사에서 한 2개월 정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편 김포시는 건축 과정에서 허위로 감리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시공사와 감리단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입주민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독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업자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63세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115억 5,678만 원 추징 명령을 요청하면서 이들이 얻은 범죄 수익을 박탈해 다시는 전세 사기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해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63채의 전세 보증금 약 45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회사 자금 117억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부평구가 18일부터 지역 내 모든 가스 충전소와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지정 대상은 지역 내 가스 충전소 14곳과 주유소 39곳, 부평구 하천 구간 6.4km의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길 등입니다.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8일부터 해당 장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김포시 사우동에서 운영되던 평생학습관이 올해부터 운양역 환승센터 A동으로 자리를 옮겨 새롭게 개관합니다. 올해 평생학습관 1기 강좌는 챗GPT의 이해와 활용법 등 59개 강좌로 김포시는 오는 25일까지 수강생 1,204명을 모집합니다. 수강 신청은 김포시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에서 할 수 있고 수강생은 추첨을 통해 선발될 예정입니다. 수강 기간은 2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로 1기 강좌 대부분은 운양동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요리 제과제빵 관련 강좌는 사우동 평생학습관 5층 조리실과 제과제빵실에서 기존대로 진행됩니다. 인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8일 오전 2시 38분쯤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의 한 공장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실시한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감사 결과 총 30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됐으며 그중 지역화폐 사업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지난 2019년 1월 한 업체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지역화폐 관련 사무를 위탁했습니다. 업체는 시군별로 지역화폐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따로 두고 자사 계좌만 분리해서 운용해야 했지만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개설만 해둔 채 자사 자금 계좌와 혼용해 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보조금의 목적의 사용 및 관리 부실과 조성 원가로 공급한 숙박시설 용지의 목적의 사용 승인 등 30건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부천페이 법적 공방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시가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를 상대로 제기한 부천페이 시민충전금 부당이득 환수 관련 소송 2차 변론 기일. 부천시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를 상대로 환수 소송에 돌입한 지 반년 만입니다. 지역화폐는 한도 안에서 현금을 선불카드에 미리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법령 개정이 되기 전까지 돌려받지 못한 선수금 이자는 2억 원가량입니다. 부천시는 시민충전금에서 나온 수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천페이도 그런 시민충전금 환수금 이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나이 측은 그 계좌에 대한 이자 산출 금액을 원고 측이 우리한테 증명해라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지역화폐 사업을 하면서 지난 2019년 초부터 대행 협약을 맺은 코나아이에 대한 감독을 부실하게 이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이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 미리 구매한 충전금을 코나아이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등 잘못된 운용을 이어왔다는 건데 경기도가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코나아이는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운용했던 부분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지만 반영이 안 돼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또 부천시와의 소송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수금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감사원 감사와 선수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귀속 주체가 누구냐는 부천시 소송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천시와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 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다음 변론 기일은 다음 달 29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최근 정부가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업 진행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진행시켜 도심 내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주거 밀집 지역인 서울 양천구에선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의 경우 전체 14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재건축이 확정됐는데요.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새해를 맞아 양천구 일대의 정비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남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목동 재건축 사업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6단지를 중심으로 목동 아파트 재건축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양천구 주민 300여 명이 행사장 좌석을 빼곡히 메웠습니다. 목동 아파트 6단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입니다. 목동 6단지는 목동 아파트 재건축 선두주자입니다. 4년 전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지난해 8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최고 20층 1,362가구 규모인 목동 6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2,120가구 규모의 디자인 특화 단지로 재탄생합니다. 6단지 현재 총 용적률은 299.78% 가고 있고 목동 동로변에 디자인 특화 구간을 배치했고 랜드마크 동을 배치를 해서 안양천을 넘어오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동은 좀 이쁘게 지어라 라는 취지로 현재 계획을 해놨습니다.
재건축을 통한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공기업은으로 1,600제곱미터 규모 공공청사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목 5동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 4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는데 재건축이 되면 한 7만 5천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분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6단지에 저희가 꼭 확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번 계획안에 담았습니다. 안양천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대 목동병원과 양정중학교 샛길에 연결 녹지도 조성됩니다. 관건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안양천 연결 녹지를 잇는 공공보행통로가 들어서는데 일부 주민들은 단지 개방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타 단지에서 안양천 접근하기가 편리하겠죠. 그러나 아파트라는 건 좀 조용해야 되잖아요. 과연 거기다 통로를 만났을 때 우리 아파트 단지의 고요함과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는 공공보행통로와 열린 단지 등 서울시가 정한 항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도시계획업체와 목동 6단지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의 입장. 그리고 또 저기 공공보행통로를 왜 우리 단지 외곽으로 돌리면 안 되느냐, 그 얘기를 왜 저희가 나름된 날마다 그걸 연구를 했죠. 그런데 서울시 방침입니다. 저 공공보행통로로 합의를 본 겁니다. 저거 지도자료 계획에서. 양천구는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3, 4월쯤 서울시에 정비 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가장 잘 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상반기 중으로 구역 지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조합 설립도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물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설 특별전이 열립니다. 해양수산부는 성수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전국 45개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고등어 등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60%까지 할인해주고 전통시장에서는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되돌려줍니다. 해양수산부는 또 정부 비축 수산물을 소비자 가격 대비 30%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설맞이 수산물 할인 행사는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헬로비전이 새로운 교육공간 혁신 플랫폼 서비스로 지역교육 격차 해소에 나섭니다. LG헬로비전은 1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1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참여해 공간과 디바이스를 원터치로 연결하는 디지털 교육 플랫폼 링스쿨을 선보였습니다. 이 플랫폼은 학교 교실에 적용하면 전자칠판, 모둠별 스크린, 개인형 디바이스 간 연결이 가능하고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심화 과정을 인근 학교와 연계해 교육할 수 있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라든가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LG헬로비전은 올해 상반기 상용화를 통해 지역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서는 한편 지역 기반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시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습니다. 경기도와 의정부시 등 7개 시군,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오는 19일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기관들은 노후계획 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책 발굴과 행정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는 협약 참여 시군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